스파이가 무조건 좋은 ETF라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파이와 TLT보다 더 좋은 조합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한번 저도 저기에다가 한번 베팅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저 이제 자산 배분 진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 좋습니다. 스파이와 TLT 7대3으로 갈까요? 5대5로 갈까요? 완전 고민이에요. 일단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네? 왜요? 일단 스파이하고 TLT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다들 하긴 해가지고. 다들 해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스파이 TLT가 최고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스파이부터 잘못됐습니다. 스파이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백테스트 해보면 스파이가 무조건 좋은 ETF라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아, 제가 백테스트는 안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퀀터스에 있는 이 자산 배분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저는 백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정말 과거의 성과가 정말 좋았는지 이거를 저는 수치로 보는 편이고요. 일단 그리고 TLT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TLT도? TLT도 많이 선택해서 네. 대중들이. 그쵸. 다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TLT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일단 TLT가 장기 채권인 건 알고 있죠. 네. 장기 국채. 장기 국채인데 이 장기 국채가 안전하진 않습니다. 다들 안전한 장기 국채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 국채가 뭔가 나중에 수지 조각이 될 일은 없겠죠. 근데 일단 이 장기 국채도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파이와 TLT보다 더 좋은 조합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오, 오늘 물어보길 잘했네요. 네, 퀀터스에 들어와 보면 여기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산 배분을 눌러서 여기에 뭐 전략 배분, 정적 자산 배분 해놓고 초기 투자 금액을 1,000만 원 설정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는 리버레이지 하겠다. 일단 기본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산군을 추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산군과 종목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지 여기 보시면 자산 첫 번째로 일단 미국 ETF 중에서 스파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파이. 여기 스파이 있고 일단 얘는 없애고 스파이에 내가 100%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백테스트 기간을 잡고요.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결과를 볼게요. 이게 바로 SPY ETF에 100% 투자한 결과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CAGR이 10.59% 그리고 MDD가 마이너스 34.1%죠.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SPY가 아니라 SPM으로 바꿔보죠. SPM? 네, SPM으로 바꿔서 백테스트를 하면은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CAGR이 15.89%로 올라가고요. MDD도 마이너스 31.31%로 낮아집니다. 네. 좋네요. 네,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더 높죠. 평균 5%가 높은 건데 이 정도면 꽤 높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SPY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SPY만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이제. 그쵸, 맞아요. 다들 SPY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SPY보다 더 좋은 미국 S&P 500 추종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PM가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이에요. S&P 500 모멘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TLT는 왜 선택하면 안 될까요? 그거를 제가 백테스트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백테스트. 감으로 사고 운으로 파는 시대. 이제는 전략으로 움직여야죠. 퀀터스 프라임 전략.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투자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퀀터스에 있는 자산 배분 기능을 이용해서 백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까 SPMO를 선택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다시 미국 ETF에서 TLT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반반씩 한번 투자를 해보죠. 주식에 50%, 채권에 50%. 그리고 백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CAGR이 6.82% 그리고 MDD는 마이너스 30.37%예요.
근데 아까랑 비교했을 때 MDD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냥 이럴 바에는 같은 MDD면 SPMO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CAGR 높아지니까요. 맞죠? 네. 네. 그럼 이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최적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TLT 말고 제가 많이들 투자하는 물가 연동체를 한번 해볼게요. 팁. 백테스트 해보면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AGR이 7.93%에 MDD가 마이너스 21.36%가 됩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MDD가. 네, 훨씬 네, 좋아졌는데. 그쵸. 그래서 TLT보다 오히려 TIP ETF를 섞은 게 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서 좀 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유가 이 MDD를 어떻게든 마이너스 20% 이하로 낮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회사채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이 아니라 VCLT라는 회사 장기채를 한번 섞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CAGR이 7.27%와 MDD가 마이너스 28.46% 더 안 좋아졌어요. 저건 아닌가 봐요. 그쵸. 회사 장기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채? 그쵸. 단기채. 단기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VCSH라는 단기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미리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죠? 오. CAGR이 8.22%에 MDD가 드디어 마이너스 2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19.82%죠. 네. 그럼 이제 미국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8.22%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MDD도 마이너스 19%면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그쵸. 대부분이 모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금 이거는 6개의 채권 ETF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오. 이 ETF는 샤이는 이제 국채. 그러니까 이 샤이부터 IF, TLT까지 국채예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고요. VCSH부터 VCLT까지는 회사채입니다.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이 세 가지 유형의 채권들을 이제 국채냐 회사채냐에 따라서 제가 백테스트 한번 해본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건 딱 누가 봐도 이건 변동성 엄청 높죠. 네, 이거는 장기채권입니다. 오. 이 TLT가 이 짙은 녹색이에요. 이 주식과 같이 거의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네요. TLT의 MDD 보시면은 마이너스 48%? 거의 이 정도면 주식 아닌가요? 채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채권의 역할을 못 해준다고 볼 수 있죠. 이 TLT가. 네. 이게 바로 듀레이션인 긴 장기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회사채인 VCLT 장기채도 거의 비슷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요. 뭐 TLT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34.31%예요. 꽤 높죠. 그래서 장기채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넣는 이유가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건 적합하지 않죠. 네. 이제 국채 단기채랑 중기채 그리고 회사채 단기채랑 중기채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단기채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SHY를 보고 VCSH를 보면은 MDD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86%예요. 굉장히 낮아지죠, MDD가. 단기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왜 VCSH를 골랐냐면 CAGR이 2배로 더 올라가요. SHY보다. 그리고 샤프 지수도 0.94%로 이 6가지 채권 ETF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 샤프 지수가 뭐냐면 이제 수익률, 위험 대비제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샤프 지수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VCSH를 골랐다는 거고요. 이 VCSH의 그래프를 보면 이 보라색입니다. 제일 네. 안정적인. 네. 물론 이제 이만큼 수익률을 먹지는 못하지만은
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가져가는 거라면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제일 좋아 보이고 좀 제일 안정적이게 자산 배분에 맞는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또 저기에다가 한번 베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과 채권 외에 어떤 걸 또 넣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되게 핫한 거 있잖아요, 자산. 금? 금, 역시 금입니다. 금을 포트폴리오에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백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금도 백테스트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2개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미국 ETF를 넣어서 GLD라는 골드 ET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비중은 34%, 33%, 33%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백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오. CAGR이 9.53%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MDD가 마이너스 16.06%입니다. 이거다. 이거죠. 맞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금을 섞으면은 주식이 내려갈 때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해지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기본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주식도 미국만 오를까요? 아니요. 아니죠. 요즘에 한국, 중국, 뭐지? 유럽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 비중 외에 다른 것도 또 경우의 수를 또 짜서 또 최적의 비중을 또 찾아야 되고, 그쵸? 채권도 뭐 하이힐드 채권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네. 네, 하이힐드 뭐 단기채 뭐 너무 많은데.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리츠 부동산 ETF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리고 많아지. 금 외에도 원자재가 엄청 많잖아요. 원자재 ETF까지 다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머리 아픈데요? 머리 아프죠. 수십만 가지, 아, 뭐 수천만 가지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내가 백테스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영이 지금 직장 다니시잖아요. 네. 언제 하실 거예요? 퇴근 후에 1시간씩 해도 1시간에 60번밖에 못 해요. 백테스트는 거의.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퀀터스에 있는 오. 프라임 전략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뭐 대신 해주는 건가요? 대신 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최적의 비중을 찾아냈다. 아, 더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프라임 전략 가보시면은 퀀터스 글로벌 올레드 액티브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 자산군은 거의 한 30개, 20개가 넘는 ETF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중을 몇 퍼센트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거를 AI가 최적의 비중을 매일매일 찾아줍니다. 오. 그래서 리밸런싱 매일매일 해주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화를 다 시켜놓고요. 시장이 또 좋아질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CAGR이 17.65%, 네? MDD가 마이너스 7.93%입니다. 마이너스 7이요? 네, 엄청 안정적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은 20%, 39%, 17%, 그리고 2022년에 엄청나게 하락한 거 아시죠? 주식. 네. 그때 마이너스 1.3% 빠졌고요. 2023년, 2024년 21%, 14%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도 올해 주식이 되게 안 좋았는데 1.8%로 굉장히 잘 방어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할 자신이 없다.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하루에 막 3, 4시간씩 이거에 매달릴 자신이 없다.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저는 퀀터스 프라임 전략을 사용하라고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전략 하나 사용하는데 한 달에 뭐 2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치킨보다 싸네요. 그럼요. 치킨 먹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하러 가야겠어요. 네, 퀀터스 프라임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